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해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해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뭔가를 습관적으로 안 하는 것은 의지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뇌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뇌세포들은 A라는 뇌세포는 B랑 친하고요. 또 B란 뇌세포는 D랑 친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뇌세포와 어느 뇌세포는 단단한 연결을 갖고 있고요. 어느 뇌세포와 어느 뇌세포는 느슨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결심을 하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는 건요, 뇌세포 사이에서의 연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결심을 했어요. 나는 오른손잡이에요. 3달 안에 왼손을 오른손이랑 똑같이 사용할 거야 라고 결심했어요.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는 다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요, 단지 내가 많이 쓰는 손의 힘이 내가 적게 쓰는 손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뇌에서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왼손을 움직이는 뇌의 네트워크가 덜 발달되어 있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네트워크가 덜 발달되어 있어요. 결국 오른손을 왼손 대신 쓰고 왼손을 오른손 대신 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한 결심에 의해서 우리의 습관과 생활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새해가 되었고 뭔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하더라도 바꿔져 있는 뇌를 억지로 내 의지로 비틀어서 반대로 하게 되는 것은 아마 한 달이 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결심만 하지 마시고요. 한 달마다 12개의 결심을 하세요. 한 개의 결심이 이루어진 다음엔요, 그 결심은 계속 나머지 시간 동안 남아도 되고요. 원래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바뀌어서 혹은 매달 바뀌어서 다른 걸 결심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요, 나는 달라지고자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마음 자체는 유지하게 될 거예요. 또 새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를 안 하던 걸 하기로 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던 것 중에 뭔가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던 거를 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던 것 중에 뭔가를 어떻게 안 할까, 그거를 안 해도 될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뭔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은 대신 그때 뭔가 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요, 내가 가장 즐거운 거를 나에게 가장 괴로운 거로 바꾸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노는 시간을 공부하는 거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십니다. 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진짜 내가 원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끊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너무너무 술을 끊으래요.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술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술을 끊어서 나한테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만 사라져요.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살을 빼기로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남들이 다 빼니까 나도 빼기로 했어요.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결심 자체가 순수하게 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시키니까, 이렇게 해야지 욕 덜 먹으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밀려서 하는 결심들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결심을 해서 하는 행동이 당장 나한테 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새해가 됐어요. 근데 하필 일주일 뒤부터 나는 콩고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콩고 공화국의 인사말을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새해에 딱 결심했어요. 콩고 공화국 인사말을 익힐 거야. 틀림없이 되지요. 일주일 있다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영어 공부할 거야가 안 되는 이유는요, 공부하면 뭐예요? 써먹을 데가 없는데요. 그러나 영어 공부할 거야 했는데요, 새해 일주일 있다가 그 나라로 여행 가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하면은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일찍 일어날 거야 라고 결심해요.
그러나 방학인데 왜 일찍 일어나요? 그냥 늦게 일어나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쓸모가 있는 거를 결심해서 그 내가 결심한 거의 혜택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결심을 해서 뭔가 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당장 써먹을 데가 없는 거는 결심을 하면 대부분 실패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요, 기계적으로 결심하면 안 돼요. 새해가 되면은 뭔가 하나 결심해야지. 그래서 결심한 거리를 하나 찾아내요. 그래서 결심해요. 그거는 결국 진정 나한테 그다지 가치 있는 게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요. 나의 새해 결심은 진짜 결심할 만큼 확 땡기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결심 안 하겠어. 결심을 아껴둬야지. 하면서 결심한 거를 찾다가 7월 달에 진짜 뭔가 내 마음을 확 당기는 게 나오면요. 그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나한테 이익도 주고 나한테 즐거우면은요. 100% 결심이 된다는 거지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평소에 저기 구석에 박혀놓던 거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결심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결심을 유지하기 위한 각오가 아니라요. 결심거리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결심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근력 운동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근력 운동을 해도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센 근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 말이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폐활량을 키워도요, 소나 말처럼 꾸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나 말이나 호랑이나 사자처럼 될 수 없듯이요. 인간은 같은 종이긴 하지만요. 결국은 운동이 맞는 사람과 운동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근력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운동을 하면은 온몸을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올해부터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는요. 그동안 내가 운동을 안 했다는 거고요. 그동안 내가 운동을 안 한 이유는요. 나는 운동을 하면 다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운동의 범위를 넓혀보면은 우리가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올라가요. 우리는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요. 러닝머신을 뛰고 그런 거를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를 굉장히 지루한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그런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은 매주 축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농구를 좋아하면 매주 농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는 몸의 체형이 뭔가 남이 봤을 때 창피하면은요, 체형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요. 말로는 다들 그래요. 운동하고 바뀔 테니까 현재 체형을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얘기하지만요.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 과체중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억지로 가서 운동을 해야지 하더라도요. 실제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안 하든지 간에요. 일주일 정도 그 시선을 갖다 의식하다가 보면은요. 나는 안 가게 돼요. 그럴 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차라리 온라인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강사님이 딱 나오고요. 강사님이 그 시간이 되면은 요새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스마트 TV이기 때문에요. 강사님이 온 화면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강사님은 당연히 카메라로 제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런 차라리 집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 난 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강사에게 보이는 게 싫으면요. 그냥 나만 강사를 보면서 운동을 하면 돼요. 그러나 왜 강사가 있어야 되냐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요. 특정한 시간에 내 의지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등산이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에요. 다른 건 못해요. 그분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헬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등산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수영은 매일매일 새벽에 꼭 하게 돼요. 그러나 헬스는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안에서 문제라고 여기는 어떤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일 3시간씩 백화점과 명품관을 도세요. 그러면 걷기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운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일단 운동을 하자는 결심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요, 남들이 다 하는 운동이 아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로 뭐가 됐든지 운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그나마 지켜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뭘까요? 진짜 죄송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나이 타고 태어난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중과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갖다 덜 느끼게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도 있고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유전자도 있고요. 남들에 비해서 남는 음식을 절대로 손실 없이 지방으로 잘 전환시키는 유전자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몇 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잖아요. 조금의 음식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유전자가 없는 분들은요, 진짜 슬프게도 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정상적인 칼로리를 먹잖아요. 살이 잘 찌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쪄. 그럼 우리들은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당연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먹고 있는 게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네가 꼼짝도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꽤 많이 움직여도요, 조금만 먹어도 남에 비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다이어트를 하다가 보면은 실패하게 되고 속상해지고 요요 때문에 괴로워지게 돼요. 차라리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현실적인 거지요. 살을 빼겠어 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30kcal 덜 먹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덜 먹는 거로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씩은 더 빠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만치 음식을 열량을 줄이겠어는 가능한 목표예요. 그러나 살이 빠지냐 안 빠지냐는 모든 게 합쳐져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연관시키는 거는 실질적인 다이어트에는 죄송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저희 편견과 다르게 어떤 연예인 분들은 운동만 해서 살을 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분들의 대다수는요, 아마 의학의 힘을 빌어서 안 먹어서 빠지셨을 거예요. 운동은 생각만치 체중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이 줄 정도로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확 줄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밥을 못 먹고 맨날 허기진 상태로 지내야 되지요. 그거는 고통이에요.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자고 하면요, 생각보다 체중이 안 줄고 오히려 운동한 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오히려 슬퍼지면서 더 빨리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날씬해진다는 거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남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 자존감을 올려봐. 당신의 체중으로 당신의 삶의 가치를 갖다 확인하는 거는 무가치한 일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분들도요, 다 자기 체중 신경 써요. 날씬해지겠다고 하는 거는 좋은 목표가 돼요.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덜 드시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게 되고 실제로 BMI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고도 비만에 근접한다.
그러면 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 막 야단쳐요. 살 빼야 된다고. 그러나 솔직히 보면은요, 가끔 그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앉아있어서 모르지요. 일어나서 배 보면은요, 상당해요, 다들.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아둥바둥 운동하느니요, 그냥 혈압약을 먹고 훅 낮춰갖고 지내는 쪽이요, 평균 여명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고지혈증 안 생기기 위해서 아무리 기름기 적게 먹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단백질이 됐든 당이 되었든지요, 뭐든지 남아돌면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름기 하나도 안 먹어도, 초콜릿만 먹어도 나는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지혈증 약 드시고요, NG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나아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 나중에 약이 안 듣고 인슐린이 안 들어서 문제이지만요, 매일 아슬아슬하게 높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느니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잖아요. 조금 살찌나 조금 마르나 여러분의 평균 여명은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덜 보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스마트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는 1시간 반 동안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즉시 내 뒤에 사람은 내 어깨를 두들기게 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보는 즉시 내 옆에 사람은 나를 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루도 안 빼고 매번 운동 경기를 보기로 결심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긴 볼 텐데 카톡 이상은 안 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 삶에서 다른 거로 바꿔야지 스마트폰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집에서 스마트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놓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스마트폰을 안 해야지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러나 굳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요,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으면서 스마트폰을 볼 수 없는 거를 매일 하시면요, 그게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건 일을 하면 공부하고 일하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공부하다 일하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은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000m를 뛰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에 10,000m를 못 뛰어요. 1,000m 뛰고 500m 걷고 1,000m 뛰고 또 쉬어서 30분 보내다 길을 쓰고 10,000m를 뛰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너 10,000m 안 뛰었어. 왜? 너 실질적으로 네가 뛴 거는 4,500m잖아. 어떻습니까? 10,000m를 뛴 거지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했어요, 처음. 너무 힘들어서 마라톤 뛰다가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마라톤에 딱 결승점에 왔어요. 나는 마라톤 뛰었다라고 인증을 해주길 바라는데 안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실제로 뛰신 거는 35km였습니다. 마라톤을 뛴 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지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도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나의 뇌는 30분 일하면요, 10분 스마트폰 하면서 쉬게 되어 있는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이 바뀌거나 일을 하게 되는 나의 뇌의 능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좀 더 너그러워져 보세요. 스마트폰을 하면서까지 이 엉덩이를 띄지 않고 이 일을 해내다니 난 진짜 엄청난 사람이야.
타고 태어나기를 집중을 잘하는 애는 4시간 만에 이 일을 끝냈지만 나는 8시간이나 들였으니까 내가 8시간 한 이 일의 가치가 좋은 두뇌를 갖고 태어나도 4시간 만에 끝낸 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이 스마트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결심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스마트폰 하는 게 죽도록 싫다. 그러면은요, 덜 지겨운 일을 갖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엉덩이를 붙이고 일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일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스마트폰 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도 조금밖에 못 하게 됩니다.